네. 자, 그리고 이대남의 보수화 이런 표현도 쓰지 마. 그런 보수화가 말도. 아니야. 네. 극우화. 아니 기사에는 다 보수하라고 그렇게 하지 했던데. 마요. 예. 마치 이대남을 이해 못하는 4대남처럼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어요. 이대남 어, 보수화 말고 뭐라고요? 극우화. 극우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극우화. 일단은 이대남들의 인식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우리 대표님 네. 준비된 데이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 사이다 이미지 3번인데요. 오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4.1, 부정평가가 41.4로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가 부정평가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와, 전 연령대 중에 전령- 가장 높아요. 예, 60대, 70대, 70대보다도 더 이거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성별까지 구별하면 이대남은 지난 대선 득표율 때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0%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와. 그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그 와. 다음 이미지인데 여기서도 다른 아니, 연령대는 잠깐만 화 한 번만 좀. 야 지금 오늘 야 코스피 4,500 가까이 됐다. 너네들이 좋아하던 윤석열 때문에 얼마였는지 너네 알아? 어떻게? 그렇게. 오케이, 죄송합니다. 진정하고 진정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이대남이 이재명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네. 윤석열을 좋아하는 거 그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결과인데 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5.5, 한 10% 포인트 차이인데 20대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10% 포인트 가량 높아요. 39.8대 30.7.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30대도 좀 그렇게 잡혔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이 조금 고전을 했던 게 한 10% 포인트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도 낮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또 강선 의원 뭐 출당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지난주 조금 30대까지 좀 안 좋았던 지표였고. 아니 잠깐만. 네. 저도 요즘 뭐 민주당 관련해서 비판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잖아.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고 반헌법적. 미안하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와 힘드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론사 꽃이 그 이해운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출신 정치인들을 발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여기서 이제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이 한 60% 안팎 전화 면접 ARS 동시에 나타났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은 연령대별로 봤더니 20대 남성들이 70대 남성 여성들 다음으로 기대를 저버린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만약에 70대 다음으로. 얘네들요. 네. 만약에 민주당 사람들만 다 인사했다. 그럼 얘네들이 또 잘못된 인사라고 했을 거야. 맞아. 그렇겠죠. 맞아요. 보수 진영의 인사를 하면 잘못된 인사. 진보 진영의 인사만 하면 잘못된 인사. 어떡하라는 거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들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네. 자,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뭐 지난 대선 지표랑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전 20대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시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때는 거의 이제 박빙 싸움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그래도 한 48% 가량 득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또 지난 대선 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갈라치기 뭐 이런 현상들이 지난 대선 조금 더 심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대들이 느끼는 거는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 의식이 좀 있고 또 젠더와 관련해서 여성들에 비해서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때 취업 잘 됐냐?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자꾸 열받네 나. 네.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84년생이에요. 이제 막 40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30대였잖아요. 네. 3대남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2대남, 3대남들이
뭔가 이 김정은 또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거 괜히 좀 열받는데 뭐 이러면서 이재명 뭐 후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갈라치게 했던 오히려 혹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극심화됐습니다. 네. 최욱처럼 반응하면은 이대남들이 더 싫어한다는데. 아니 무슨 이대남도 성인입니다. 아니 무슨 갓난 아이들입니까? 아 잠깐만. 난 그렇게 대하는 것도 싫어 나는. 지금 유이 장면을 보고 네. 20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나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어차피 매불쇼는 가짜뉴스 공장이고 아. 뭐 체육은 아. 줄일 놈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시든 괜찮습니다. 아 뭐라고 하든 괜찮다. 예, 어차피 영향 안 받습니다. 아, 네. 더 열받네. 어우씨 더 열받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원래도 싫어했지만 말씀하셨듯이 예. 원래 싫어하지만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아, 명분을 맞아. 만들죠. 그런 명분을 소리 하죠. 만들죠. 명분을 명분을 만들죠. 만들죠. 그런 거에 맞아요. 낚이면 안 됩니다. 그 명분을 맞습니다. 주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아유, 주지 않는 걸로 가면 또 네. 예. 끌려다니죠. 아, 또 그렇습니다. 끌려다니고 아 괜찮습니다. 어떻게 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 거야 나는. 네.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의미 없어. 예. 의미가 없어. 아니 그리고 20대가 갓난 아이가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맞습니다. 자꾸 뭐 20대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유모차 태워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언제나 40대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이 다를 때는 그게 가능해요. 틀릴 때는 잘못된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제 생각인데 네.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세대 커뮤니케이터라는 걸 붙인 것도 이해가 아니라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납득의 폭을 좀 줄이려고 제가 이 그렇습니다.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이대남들이 이렇게 민주당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악마화하고 그것들을 SNS에 막 퍼뜨리고 있는 현상이 있는 건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준석이 왜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헤드라인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헤드라인 딱 한 줄 나가면 이준석이 우리의 문제 언급을 해줬네 라고 하면서 막 신격화를 해주던 게 팸코였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헤드라인 정치를 확실히 좀 못하시긴 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은 뛰어나신데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헤드라인 만들어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간첩법 폐지랑 같이 간첩법 개정 강화랑 붙어서 국가보안법이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그냥 따로따로 맞아. 네, 우리는 국가보안 폐지하고 싶으니까 일단 발의해. 간첩법 이거 개정한 건 우리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홍보할 생각은 없어. 네. 이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헤드라인 정치 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그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 덧붙이면 네.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버드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능력이라고 연결되는데 네. 그 똑같은 걸 저희가 하면 저 선동꾼이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하는 건 상남자다 이렇게 띄워주지만 뭐 시진핑은 독재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을 어떻게 다르게 왜곡돼서 보게 할 것인가. 네. 그게 결국 정보 유통 창구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맞기도 하고 헤드라인 정치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은 네. 언론이 이준석을 헤드라인에 많이 올려줘요. 예. 그게 맞아. 문제야. 예. 이준석보다 더 좋은 발언 내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4억을 기부해도 기사 한 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뭐 말 실수하면요 매불쇼를 보고 있다는 걸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기사가 600개가 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궁금한 것은 네. 무엇이냐면 이대남이 어떤 정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거를 오늘 해주셔야 돼. 그거. 뭐 간단하죠, 희두님. 그 친중 정당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셰시의 친중 정부다. 이거에 일단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 다룰 내용 중에 그 한국이 공산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산화할 것이다에 20대 남성 47%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70대 이상 남성은 25% 동의했대요. 그러니까 70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고 곧 있으면 절반이 이거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얘네는? 이게
뭐 얘네가 저는- 6.25를 겪었나? 아니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얘네 저는 도대체. 이게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스타그램에는 공산화에 대한 이야기만 올리면 선동하면 조회수가 몇백만 회가 나오고 좋아요 미친 듯이 찍히고 그냥 제 주변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정말 대한민국 위험한가? 라고 하면서 공유를 누르고 그러니까 전파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인 발언으로 나는 민주주의보다 네. 공산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발언을 했어. 그럼 그런 발언을 퍼뜨리면서 이거 봐라. 공산화가 목적 아니냐 이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공산화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 건데 사실 중국화입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건. 중국화. 심지어 북한화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화이고 네. 그거는 뭐 쿠팡 사태라든지 아니면 중국들이 기술 스파이로 대한민국에 와서 기술을 빼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묶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간첩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민주당 봐라 얘네들 중국 간첩한테 대한민국 열어주기 위해서 개정을 막고 있는 거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했던 거라 그거 사실이 네.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뭐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얼만큼 강경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만 보고 있는 거라서 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납득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싶습니다. 일본처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건 이제 이번에 저- 그 막 네. 관광객들 그냥 다 폭망하고 네. 관광 다 폭망하고 그냥 네. 그렇게 하라고 이 새끼들아 그러면 제정신이냐 임마 너네 멍청한 놈들아. 참 답답한 건데 실제로 그래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SNS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극단화되고 상대국에 대해서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20대 남성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성들도 많이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정부의 부정평가가 20대에서 절반 이상 나오게 되는 그러한 걸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번 그 사이버네란 책 쓰면서도 열심히 자료를 모은 결과 이 패턴을 보면 그 과거 박정희 때도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네. 전두환 때도 뭐 보안사 안기부가 있었고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이명박 때 얘기를 제가 하면 계속 지겹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또 지금도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들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그들이 과거에 막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뭐 빨강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네. 결론은 그냥 무조건 반민주당. 이들은 좌파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중, 종북 이렇게 프레임이 연결된 거고 과거에 실제로 이명박 국정원 때 그런 자료가 있어요. 국민의 머릿속을 장악하라.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팩트 체크로 왜 대응이 안 되냐? 세계관을 장악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라날 때부터 그 정보 유통 창구 속에서 갇히면서 살면서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무슨 팩트 체크를 해도 어차피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지표 많잖아. 어차피 공산화 되는 거 팩트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대응 내러티브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격파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또 젊은 스피커가 나와서 탄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큰 틀에서 그럼 대응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어떻게. 요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나 좀 많이 지쳤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알려주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된다네. 그럼 어떻게 해?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국엔 그냥 자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백지 상태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번에 그 MBC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공격을 받았냐면 환율에 대해서 모자이크를 했다. 그래서 fem코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냐면 네. MBC가 어용 그런 정치적 방송이라서 환율 문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곤란하니까 일부러 모자이크를 해줬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댓글 베스트 댓글 반응들이 야 너무 투명해서 모자이크가 다 보인다. 맞아 MBC의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낙인을 찍죠. 네네. 아무리 이후에 MBC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 저거 MBC 좌파 방송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되게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자이크는 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실제로 MBC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오래 전부터 뭐 보도 준칙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결국엔 다른 방송사에서도 모자이크를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fem코 안에서도 이후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이게 이제 팩트 체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MBC는 원칙대로 보도를 했고 정작 fem코가 거짓 선동을 했다. 이 얘기가 이제 fem코 안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 내려 막 비추천해서 막 글을 내리려고 하는데 결국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추절 사태 이후에 이번에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걸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네. 무식한 소리 한다. 심지어 이 얘기를 개혁신당의 모 정치인 이준석 아류 정치인이 그대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 펜코 보고 적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MBC가 평소에 똑바로 보도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치면 안티 조선 운동을 왜 했냐? 저는 이제 선배님들께 묻는 거거든요. 왜냐면 조선일보를 보면서 그 안에 세계관에 갇힌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인스타그램, 뭐 커뮤니티, 게임 채팅창 이런 데로 옮겨갔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 세 번째 사진인데 이 안에서도 어떤 반응들이 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fem코 유저들, 소위 이준석 지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전문가인 척하고 이성적인 척하고 합리적인 척하더니 막상 이 사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 그냥 MBC 싫어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싫어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합리적이라 그러더니 뉴스도 그동안 안 봤구나. 그동안 뉴스를 봐온 분들이라면 이게 모자이크가 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뉴스는 안 보고 한마디로 그 fem코 같은 데에 포텐글, 그러니까 베스트 글 같은 거 보고 댓글 반응 보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척 했던 거냐라는 게 지금 fem코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난 이성적이고 냉철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오는 걸 그대로 뱉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거는 얘네가 또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무한 그래서- 반복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원래 이제 매블쇼에서 SNS 가짜뉴스 뭐 처리반 이런 식으로 네.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네,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돼서 뭐 하나하나 격파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 화기노 이사님이랑 노무현 재단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있냐면 네. 그 노무현 엠버서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분들 중에서 뭐 민주진영, 인플루언서 중에서 민주진영, 아니면 뭐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얼굴 까고 인터뷰했다가 뭐 집단 린치 당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 그게 20대, 30대 좀 중추적으로 돼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의 그 목표, 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이 20대 남성들이 왜 계속 극우화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무한 생산되고 있어요. 어떤 게 극우화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민주진영에서 20대, 10대들에게 뭔가 팩트체크하고 하는 사람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20대 중에서는. 네. 근데 지금 윤호개인 진영에서는 한 달에 한 명씩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를 저격하면서 조회수를 몇백만씩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러니까 왜 계속 저쪽에만 새로운 인사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인재풀이 그 윤호개인 쪽이 10대, 20대를 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네. 그럼 인정하고 네. 그럼 지금 있는 그 20대에서 40대까지의 그 인플루언서 중에서 좀 목소리를 내실 분들을 많이 모아서 네. 좀 간접적으로라도 목소리를 내게 하는 부분들을 가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황희도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뭐 그 지능이 없다, 뭐 지성이 없다, 반지성이다 이런 것들 가야 되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게 멍청하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반대로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면 멍청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20대들은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들도 매블쇼를 통해서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치열하게 내러티브 전쟁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 전략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쉽게 네, 말씀드리면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러워하냐? 네 번째 사진 네 보시면 번째 사진. 그들의 이제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fem코 수계 이준석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한테 조롱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 계속 fem코 유저들은 주기적으로 올리거든요. 네. 하지만 정작 이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막 그 베리 굿이라면서 그렇죠. 극찬을 했죠. 극찬했어. 그래서 이제 준반꿀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반대로만 하면 꿀이다. 아하. 이게 이제 대응 내러티브로 하는 거예요. 준반꿀.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말고 이준석이 그럼 그동안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 거랑 실제 현실이 어떻게 됐나 그렇지. 이걸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이제 2차 소비 쿠폰 막 비난했거든요. 네. 중단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표를 보시면 소비 쿠폰 영향으로 뭐 1년 반 만에 뭐 성장 최고치다. 이런 얘기들. 이준석이 입만 열면 반대로 되는 거죠. 준반꿀. 준방꿀. 다음 사진 보시면 젠비디아 관련해서도
현업에서 보기에 황당한 얘기다. 하버드 천재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 막 찬양을 했는데 그렇지. 정작 GPU 26만 장. 아.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코스피. 이 코스피 오를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요건 내가 많이 써먹었어요. 네, 개업발 막 이 얘기했던 거 코스피 4,500 가면 또 이거 소환해야 되고 4,600 가면 소환해야 되고 그렇지. 아 저 인간이 입만 열면은 사고를 치는구나 반대로 되는구나 이걸 팬코 유저들이 인식을 하면 쉽게 이준석 얘기를 지금 열이면 열 그대로 유통하던 걸 네. 5개 4개 줄이게 됩니다. 네, 그들도 요게 생각이란 이제 걸 해야 돼요. 요거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이정부 개업발 흥분. 요때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천 뚫었다가 뒤로 좀 빠졌을 때 네. 예. 그때 이준석 빠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스피 어디까지 빠져 정신을 내라 한 거야. 근데 맞아. 지금 4,400이야. 그쵸. 이준석이 하버드. 이게 사실 이 준반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면 그동안은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지지자들이 막 자료 찾아서 해명을 자기들이 해야 돼요. 네. 이준석이 그런 말한 배경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순간 짜쳐지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걸 그들이 그동안 활용했던 걸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준반꿀. 그렇습니다. 황금 열쇠 보면 기절하겠네. 그죠? 아, 황금 열쇠. 그쵸. 근데 진짜 약간 비겁한 게 황금 열쇠에는 댓글 안 달고 못 본 척합니다. 와 이거 진짜 비겁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지금 SNS나 네이버에서 계속 올라온 댓글이 뭘로 장난쳐요? 우리 이재명도 잡아가라. 그게- 코리안 마두로. 그러니까 그런 미친 놈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해? 그니까요. 그 사람들 설득할 대상이 아닌데 근데 그걸 나보고 자꾸 하라고 하지 마. 어떻게 그 정신나간 놈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늘 사과 그러니까- 시계로 가시는 이마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설득할 생각 하지 말고 아, 네. 이대남 삼대남들이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하시니까 좀 설득이 되네 우리가. 네. 그리고 우리 황희도 이사님 말씀 빠르게 하면서도 되게 아, 잘하시네요. 빠르게 하면서도 할 거 다 해요. 잘 네. 들려요. 네. 강성범 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놀랐어. 근데요 제가 이대남 아들 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40대 50대가 민주당 지지율 높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거든요. 40대 50대. 근데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10대 20대가 반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옛날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라 수능 세대잖아.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시달리면서 같이 또 2인 삼각 경기처럼 대입을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에요. 네. 인재 독립을 옛날에는 중2병 고2병 있었으면 이제 대입병이 있을 것처럼 좀 늦게 독립이 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60대 70대랑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40, 50대 이 부모들은 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70대하고 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많이 비슷해지고 유튜브도 맨날 그런 약간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또 카톡도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도 또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비슷하게 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야. 설득 안 돼? 그건 아니고 그거는 황희두가 다 분석을 한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 MB 때부터 이게 뭐 이제 온라인에 오래 머물고 있는 그 남성 아이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조금 한 게 있어요. 아 역시 황 이사가 잘하네. 예. 아닙니다. 이게 사실 8번 사진이랑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셨던 사람인데 일베 그 양궁 국대 기억하시죠? 아. 장채연 씨 네. 근황 네. 꾸준히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무관심 속에 대회 다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 다 하니까 저들이 겁을 안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이렇게 욕을 먹어도 오히려 인지도는 올리고 처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다행인 건 조기 탈락했다고 합니다. 국대 선발전에서. 다만 그것과 별개로 양궁협회와 사상구청은 뭐 했냐 이 얘기 네. 계속해야 돼요. 아. 이 선례가 왜 중요하냐면 9번으로 넘어가면 12구 참사 그 2차 가해했던 60대 네. 첫 구속 사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 요걸 이제 지시하셔서 요 첫 사례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하겠다. 이게 단순히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란 걸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네. 이 조치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례가 계속해서 체감을 해야 내가 인터넷에서 함부로 그렇게 악플 남기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10번이랑 연결되는데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이런 글이 실제로 올라옵니다. 황희도한테 쌍욕 받고 싶은 놈 봐라. 한마디로 DC나 아카라이브처럼 로그인 필요 없는 곳에서 VPN 키고 IP를 우회하면 안 걸린다.
경찰에서 우리들 못 잡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DC 같은 커뮤니티에 로그인제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네. 여기선 자기들이 학습을 한 거죠. 여기선 누구한테 패드립을 해도 고소 안 당하는구나. 고소당해도 못 잡는구나. 이런 학습한 거를 우리가 계속 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팩트 체크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도 저렇게 가짜 계정을 운영해서 저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뭐 가짜 정보를 아무리 올려도 절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타라고 하는 모기업에서 절대 협조 안 해주고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메타 코리아를 좀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튜브는 되게 극우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많이 정치해왔고 네. 또 컨텐츠 나름 잘 적극적으로 걸러왔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메타라는 플랫폼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하고 인스타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절실합니다. 이거 예. 단속. 진짜요? 너무 절실합니다. 지금 나오시거든요. 예. 행안부 장 바로 나는 현장에서 막합니다. 바로 넣으십시오. 바로 넣어버립니다. 예. 행안부 장관. 효능감에 외부쇼. 효능감으로 간다 예. 우리는. 아, 네. 근데 저 앞에 두 분 국회로 빨리 보내면 좋겠네요. 이 국회의원 부분이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더 좋아. 네. 더 네. 효과적이야. 네. 2028년 총선 때 두 분은 국회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너무 잘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이 더 3년 크다니까요. 하고, 3년 하고. 네. 뒤에 네. 장관님 오신다니까 하나 더 보여드려도 네, 되나요? 하나 더 네, 보여드려요. 이게 AI DC-bot 11번 보시면 장관님 보란 듯이 보여드려. 이게 DC에서 지금 뭔 신규 사업을 하냐면요. AI DC봇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챗 GPT를 그냥 커뮤니티에 풀어놓은 겁니다. 실제 이용자처럼 댓글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댓글을 남기면 그동안은 매크로면 티가 났잖아요. 네. 아니면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AI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댓글 남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되면 이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보를 접할 때 이게 상대방이 네티즌인가 AI인가 이제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이거 거예요. 여론 조작인데.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럼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자동 댓글 생성하는 AI DC봇 네. 이게 지금 DC에서 신규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예.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 캡처한 것도 다 그 안에 있는 사업 그 내용을 제가 따서 온 겁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조금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불쇼 효능감 바로 이제 어. 또 장관님께 장관님. 네. 실제로요. 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지금 AI 댓글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많이들 트위터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AI 그래요? 댓글이 많다. 근데 웃긴 건요. AI 댓글이 더 사람 같습니다. 보통 정치로 좀 과몰입해서 댓글이 이상하게 다는 막 이재명에 대한 온갖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은요. 네. 문장이 이상해요. 문장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중간에 뭐 쉼표, 점 막 계속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상한데 AI 댓글은 문장이 훨씬 깔끔하고요. 훨씬 논리적으로 달아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실제 데이터도 12번에 있습니다. 12번. 네. AI 슬롭이라고 지금 2025년에 되게 올해의 단어로 꼽힌 건데 AI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AI로 다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청자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한 거예요. 네. 심지어 이 쓰레기가 가장 많이 이렇게 소비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예. 84억 만 회. 이 대형 채널들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한국이 제일 많고요. 이게 브레인롯이라고 뇌가 썩는 콘텐츠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2024년에 올해의 단어였는데 24년, 25년 이 단어를 합쳐보면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정도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그 되게 위협적인 이게 실제로 13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경찰에 대한 가짜 그런 정보 그다음에 의사 사칭, 전문가 사칭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허위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했다 해서 댓글에 경찰 이래도 되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다 AI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14번 마지막 보여드리면 지금 유시민 작가님 그 딥페이크 영상 있었잖아요. 네. 그거 또 나왔습니다. 그게 또 나와서 지금 정치 분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저 댓글 반응 밑줄 친 거 보시면 유 작가님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그 미치는지 알면서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유시민 작가님 전혀 이런 내용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인데? 가짜 뉴스인데. 예, 가짜 뉴스인데 이거를 뭐야? 유시민 작가님 얼굴이랑 이렇게 목소리를 합성을 해서 딥페이크 AI로 만든 그러니까 겁니다. 내용이 뭐야? 그냥 뭐 이혜훈 씨에 대한 얘기를 막 한 건데 한마디로 그냥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지자들도 여기에 이렇게 응원합니다. 역시 유시민 작가님입니다 하는데 딥페이크 표기 없이. 예, 없이 이거는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행안부 장관 네. 이거는. 이거 심각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심각하네. 참고로 이거 방금 거 구독자가 154만 명이었거든요. 에? 근데 조회수는 막 몇천 단위입니다. 구독자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인위적으로. 네. 예, 좋아요, 댓글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오. 가짜 뉴스 또 뭐 AI에 의한 이런 댓글들 뭐 또 명예훼손이 심각한. 아까 제가 이제 오면서 리얼미터를 조금 명예훼손하는 댓글 이 곽수산 씨 이름을 딴 곽축산이라는 분이 댓글 달았는데 리얼미터가 어느 정권에서 예. 뭐 특혜를 받았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수 정권이랑 가까운 듯 댓글을 단 분이 곽축산이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자료화면 네. 5번 보이시면 리얼미터는 노상원 씨가 제일 먼저 꼽았던 조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 낮다고 우리가 네. 여론 조작한다고 네. 그랬던 조사 회사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욕 먹죠. 이런 가짜 댓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곽축산. 나한테만 해. 나한테 이런 분들한테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안 참는다. 이 곽축산. 네. 혹시 3번 자료 한번 보여드려도 3번 될까요? 자료 지금 예. 장관님 와 계시는데요. 삼번 빨리빨리 해야 자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국은 대체적으로 좀 높고요. 그리고 일본도 대체적으로 높은데 이건 나이대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보시면요. 원래 낮아요. 원래 10%대인데 18세에서 29세 가면 좋음이 8%대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0대로 넘어가면 더 심각하다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정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게 네.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그 정부로서 중국과 국익을 챙겨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협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면 미중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어떤 걸 협조하려고 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체 관광객 무비자를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미친 듯이 공세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 대한 싫은 감정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묻어서 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든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맞아. 변화시켜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 참, 근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거야 나는. 이거를 갖다가 이대남을 우리가 잘 이렇게 뭐 구슬려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나는 더 키웠다고 봐. 맞습니다. 맞지? 완전 동의합니다. 실제로 내부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 물론 들을 건 당연히 들어야죠. 들을 건 들어야 들어야지. 될 대상한테 들어야 된다. 네. 템코 가서 무슨 이대남한테 어필하는 게 민주당의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아니 오냐오냐 이런 단어가 안 맞아. 얘네들 예. 또 성인이야. 맞습니다. 오냐오냐 이런 표현도 안. 얘네 다 성인이라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정신이 그냥 무지성이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고. 아니. 틀린 거야, 틀린 거. 미안. 근데 저는 일부 이대남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대남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대남 중에 또 좋은 생각하고 또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이대남들 문제가 있는 이대남들은 네. 그 일부의 포션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네. 가야지 전체 이대남을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네. 또 긍정적이었던 이대남들도 좀 삐딱하게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갓난 아이들이니까.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시는데 그게 지금 한 20%대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네, 실제로. 그 포션을 이제 늘려가야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중요한 건 친구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다, 이재명 좋아한다 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든 뭐 제가 뭐 욕을 더 먹듯은 네. 좀 개선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네. 말씀드리지만 이대남이 민주당 지지 안 하는 거 정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을 옹호한다? 그거는 진짜 너네가 틀린 거야 이 자식들아. 미안. 이렇게만 일단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아이고. 합니다. 네. 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이 세 분이 아주 임무 분담이 잘 돼 있네요. 네. 데이터가 딱 나오고 인식 데이터. 예. 네, 잘 이거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 다음에는 이 말 좀 내리도록. 이 말을 좀 저처럼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3부에서 행안부 장관과 함께 바로 현장 민원 들어갑니다. 현장 민원. 효능감으로 가겠습니다. 네. 와 최고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